왜냐하면 말은 고상한 얘기지만 그 앞에 교황들은 근본에 어디까지나 그냥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은 가령 여호와라는 하나 그건 지배자의 관련성을 지배자라는 주도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숙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오늘날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얘기하고 부처님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본 얘기하고 통합시켜서 한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세계는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을 그렇게 해놓고 뒷공문에서는 그럼 우리가 손에 뒤야 수판도 고작받은 속에는 다 잠재되어 있는 숨어져 있는 가짜들에 관한 지배체제가 지금도 꿈틀고 오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겉으로는 사랑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가장 강렬한 정도의 세계 지배를 꿈꾸고 있는 것이 로마부터 지금까지 이에 내려왔던 완전히 현재 세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좋게 말하면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소를 말하면 지들이 갖고 있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못된 강대 집단입니다. 그것들을 깨버리려고 몸부림치다가 갔던 새로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이명박에다가 피를 둘러 쓰고 나왔던 러시아 누굽니까?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 그 스탈린 미쳐서 자기 인간적 정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중국 그 고민하고 있는 공자님 밑에서 눈 까고 대더라고. 솔직히 말하자면 민본이란 뭐냐 하면 백성하고 한덩어리 하는데 근본자는 뭐냐 서로 간에 지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지그들 사랑하는 마음이 한다. 그것이 인인지심 사람한테 독산스럽게 보는 마음. 어질자는 뭐냐 사람 독산스럽게 차마 독산스럽게 하지 마라. 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본질을 설명하려고 했던 불인지심 하지만 대자 대비의 마음을 연결해갖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셨던 맹자님이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 문화를 제표한 사람이지 공자님 많이 낚았습니다. 공자님 그동안에 그 체제 만들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다는 사실이지. 그런 뜻을 보자면 오늘날 중요한 문제는 제 보기에는 이 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인류가 번성을 통해서 화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아주 성선설 우리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자는 뭐냐 서로 감싸고 서로 돕고 사랑을 하고는 마음이 근본인 것이다 라고 설명제가 맹자의 근본적인 기차고 그래서 전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성선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정의 근본 문제는 왕도는 아무리 어떤 제일 큰 왕자 쓴 놈은 신분권 대통령이지 신분권 대장이지 지가 지배를 군림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척배기 다시 말하면 전원 냉기고 나면 다음부터 목차에서 보자면 맹자 교과서 갖고 있는 이 중국에서 사왔던 교재는 특히 다른 교재보다 맹자 교과서를 보십시오. 척배기 목차 떼기고 나서 전원 떼기고 나서 목차 나오는데 보면 목록 보면 제1 양해왕상 그래갖고 그 다음에 핵심 부분이 딱 써져 있죠. 이 갖고 얘기하지 맙시다. 중요한 문제는 백성을 어떻게 돕냐 문제요. 갖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와서 보자면 양해왕 하편에서 마찬가지고 오늘까지 나가고 있는 3권에 들어있는 공손추의 경우에 있어 그러고 핵심 부분에 대해서 가야 할 정신들을 공부해야 할 것들을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 생각에는 한 편을 띄면 반드시 그 분야에 관한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요소들은 다 줄줄이 마음속에 끓여갖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 조그마한 팜플릿 한번 만들어가지고 적었다는 것이 작품입니다. 그 별로 아직도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은 목차에 목록에 써져 있는 것에다가 목록을 놔두고 거기다가 번역하는 문장만 쑥 써갖고 책 하나 만들어도 묻어. 그렇게 책 하나 만들어도 완전히 맹자 교과서 핵심 교과서 배우지 않니? 내 생각에 무덕 정도 실력만 가지고 그 핵심을 수 있다. 그것을 그걸만 가지고 줘버리면 한국에 지금 유림에서 폼 잡고 앉아고 꽉 된 양반들 그냥 말 아픈데 그 목차 맞고 다 아픈데 다 찔릴 수 있어. 무자비하게 찔러버려. 그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놔두고 그 다음에 그다음 뭘 들어가야 하구나. 그 다음에 그 목록 3페이지 보시면 공손추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손추상 그 첫 페이지 첫 줄 보자면 뭐냐면 번건에
있어서 중천술교 이 상권에서 지금 천수로 있는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 뭐냐 사단설 인간의 근본 가치관의 책임이 된 사단이 뭡니까? 뭡니까? 인의예지죠. 예. 우리가 같이 근본 원리에 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네 마음은 어쩌냐?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자기 스스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 우주 기운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호연지기라는 겁니다. 그 호연지기란 말은 뭐냐? 호연이란 말 원래 호연이라는 거의 그 호연 뜻이 아세요? 호연은 근본 뜻이 뭐죠? 응? 원래 큰 모습이 뭐요? 우주요 우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인지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많이 하는 것은 한디 그 노자 선생의 무의자연이나 대도무문이나 이저 맹자 선생께서 내놓은 허용직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이렇게 소교의 말이면 무의자연은 자연은 허다고요. 비었다고요. 비었다고 말은 큰 차별성이 없다. 그러니까 비허자거든. 비허자고 불교는 비공자를 썼고 노자 쪽에서는 비허자를 썼는데 여기 허연직이라는 말도 그 내용을 바꾼 거예요. 글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차별성. 예. 이렇게 이제 아까 왕이나 누구나 잘 산 놈이나 못 산 놈이나 이것은 인간이 막 조작해 내놓은 것이지 본래는 하나다. 잠깐, 이게 차별성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핵심을 알아야 할 것은 호연지기 속에서 뭐냐면 우주를 포용하는 큰 도량 마음이라는 뜻이 들어있지만 그 속에는 불교에서 말하자면 진공욕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이라고 하면 공이 아니 절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충실히 갖추는 호연의 뭐에서 무엇이냐 그 대목을 설명을 하고 몸부림치는 대목에서 맹자 호연지기 내용 속에서 그것은 이와 제2와 본연의 본심과 연결시키는 노력이 정성이 없는 호연지기는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 대목을 강조한 대목에 있어서 3페이지 나오는 대로 호연지기 같은 건 뜻은 뭐냐 그 대목을 설명을 해갖고 있는 속에서 호연지기 문제에서 나중에 이 교재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지금까지에 있어서 내용들을 살짝 훑어보고 나서 본연의 입장으로 가서는 내가 한 개인이지만은 나로서 바로 들어가야 할 근본 문제는 뭐냐 그럼 내가 우주적 의식과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란다거나 자세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뜻이지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 개념으로서 호연지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연되고 해갖고 내가 다 천하로 이치를 통달했어. 그래 나는 내인이여 그런 식의 허세갖고 접근해갖고는 안 되고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하나를 정성에 쌓아가는 지배해가는 그 자세를 갖추지 않은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대의는 없다 말입니다. 다른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제3권에서 들어보고 설명하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참여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호연지기는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교가 갖고 있었던 정통적 유교가 갖고 있었던 근본 문제 뭐냐 말만 하지만 태계선이 갖고 있던 결정적인 병폐는 뭐냐 말만 고상을 갖고 성악 집도 그래갖고 성악 집도를 얘기하고 있다. 성이 가야 할 집도 큰 공간 집도 갖고 얘기하고 안치고 있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천과 내용이 없는 성악 집도는 성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곡의 성악 집도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정성 다하는 노력을 통해서 접근해가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율곡이고 태계는 뭐예요? 다 폼 잡아봐. 동양에서 광주 한국의 제성인은 다요. 그래갖고 자기 이름하고 공자하고 연결시키는 그 간판 계열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세 버리죠. 영감. 본연 입장으로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보자면 당신이나 고상한 지켜보는 당신이나 농사지면서 이를테면 모한 포기 힘든 사람 좀 배추벌레 잡아가면서 거기다가 피를 주고 있는 사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주가 통합되어야 한다. 그 대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3권에서는 공손추에서는 뭐냐
그 다음에 아주 실천적인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를 위해서 지금 앞으로 포딱 뛰어갖고 공선추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52페이지로 넘어가서 다 읽자고 10페이지에 끝낸다고 했는데 아까 그랬습니다만 10분에 끝낸다고 했는데 그러나 핵심은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51페이지의 공선추에 설명되어진 내용을 보자면 딱 들어서 말하자면 두 가지를 51페이지에서 공선추에서 설명한 것은 뭐냐면 본권에서는 착중, 천술요, 사단선 우리가 해나가야 할 근본적인 가치 판단 문제 인의예질 중심으로 하는 내 자체 내면속에 지켜나갈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해 사단설이라고 하고 그 사단설의 핵심을 다시 지켜나갈 수 있는 놈은 뭐냐 네 마음속에서 사단뿐만 아니라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꿋꿋한 근본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정립해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꿋꿋한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고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자면 호연지 속에서 말씀하는 사단설 갖고 허세만 갖고 예를 들은 태계 선생님이 얘기한 성악 10도 성악은 10개 큰 카테고리다. 그러니까 어벌적인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천 없는 성악은 아무도 아니다. 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다시 딱 들어와서 52페이지 쪽으로 보자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성악이든 호연직이든 다 잡는 뭐냐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한 덩어리가 돼서 너만 잘 살라고 너만 잘 후출살라고 하지 말고 너희끼리만 놀라 하지 말고 전체를 장악해 본다면 현재 가장 가까워 있는 너 한 분신인 너희 동지 너희 동포 분신들이 현재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남의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고통으로 생각하자. 그 대목이 아주 핵심으로 딱 써져 있는 것이 바로 맹자 핵 사상의 근본 사상 목표가 50페이지 제일 처음에 대목 이선 제목이 뭐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해, 민, 도현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백성들 거꾸로 매달아놓은 놈을 풀어주는 것이야 말로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상입니다. 백성들 민생을 구제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야.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영치 민심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우리 서로 같이 안 매달려서 고창 안 닿게 서로 놓고 살아갔네. 그렇게 해서 정말하자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백성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서 서로 간에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영치 민심 체제가 되는 것이다 말이다. 다시 말하면 민생의 실천이 없는 고상한 얘기 세상에서 제일 높은 뾰족집을 써갖고 거기다 하느님 영광하고 내세우고 있는 거 전부 가짜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맹자님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백성 살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 이 내용은 바로 뭘 누구한테 얘기하냐 유나무의 대통령한테다가 바로 너 여자분부터 왜 갖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맹자님의 마음이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52페이지 제목에 들어있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백성들 풀어갖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일이다. 그래서 하지만 민생의 실천이 바로 맹자학의 근본 방향이다. 백성들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서는 공손추라는 사람은 맹자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철저한 민본주의를 실천해서 국장해왔던 그러니까 말로는 고상한 공자님 제자들은 달리 실제로 가장 절실한 내용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맹자님 제자들이고 그래서 맹자님의 사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진행되는 과정에 일어났던 실존주의가 일어나게 될 때 세계의 인류들이 내세웠던 중요한 내용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무슨 국물 주고 가는 놈 앞에다가 효도해라 제사잔치는 뭐냐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런 내용을 갖고 설명했던 것으로 보자면 바로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존주의, 실천주의를 실천주의라고 할 수 있죠. 실천주의로 근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민생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생주의로
내용이 연결되어져 갖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해서 고상한 도덕주의를 넘어서서 민생주의를 한번 팔짝 띄어버린 것이 맹자상하이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맹자상을 읽다 보면 2차 대전 후에 다시 2차 대전 다음에 비참한 상황이 됐을 때 2차 대전이 끝나갖고 백성들 살리는 생존권이 문제가 됐을 때 문제를 제기했던 유럽에 있어서 민본주의, 민생주의 설명했던 그 문제를 벌써 2000년 전에 맹자님은 절실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여기 52페이지에 나타나는 민심 혹은 민생주의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민생주의로 가서 설명하자 하면 민생주의는 백성 살리는 것이 문제다. 살리는 짓을 하려면 그 지도자는 정신이 똑똑하게 베껴야 할 거 아니야. 그 지도자가 똑똑한 정신이 베끼려면 뭐냐?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전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세계의 질서까지를 가슴 속에서 전부 포함해내는 정신을 갖춰야 한다. 그것을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여기서 맹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두 가지 입장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사실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논리주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성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적 구성부이다.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이 그 안에 들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여기서 맹자님은 바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로 말씀자면 나는 무엇을 잘 아냐?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뜻은 잘 안다. 그 이것을 이 책만 가지고서는 중국 사고만 가지고서 설명을 못하는데 성서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서양 철학과 연결된 문제를 바로 연결시켜보자면 밑에 깔려있는 논리 정연한 질서, 가치 질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 말로 말하면 뭐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딱 띄어서 말하자면 맹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우주적인 논리체계, 가치체계, 로고스라고 하는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글자를 잘 못 쓴 게 뭐냐면 로고스는 LOGOS 로고스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논리적 혹은 합리적 혹은 이치적 혹은 이기는 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로 보고 있는 거죠. 로고스를 알아야 한다. 근데 로고스를 기초로 해서 알면 로고스만 갖고 돌아다니면 로고스는 알기 전에 이미 우주 질서라고 말입니다. 그 이기는에서 말하면 이는 깨달은 건 안 깨달은 건 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기본 질서입니다. 근데 그놈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로고스적 질서와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가치 질서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뭐냐? 밖의 질서 세계와 내면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바로 뭐냐? 그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말하자면 올바르게 깨달은 것이 정기인데 정기를 올바르게 깨달은 것 정기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 관련된 것만 교회당국일만 아니면 자본주의일만 요새 말하자면 대통령 행보라고 하니까 이 법규개정적 헌법 갖고 오는 법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연결되어지는 규범체계를 내면 네 마음체계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바깥의 정의 질서와 안에 있어서 정의 질서를 연결시켜야 한다. 안의 질서와 바깥의 질서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뭐냐? 그것이 호연 정기를 네 마음속에다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호연정기라고 하는 개념은 호연지기라고 하나 호연정기라는 개념은 내 마음속에서 올바른 기운이 드는 정기가 일어난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난 정기는 뭐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주적 기운이 질서죠. 그래서 다시 말하는 호연정기 개념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다 우주 질서를 정립한다고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벌써 맹자에서 호연정기 이론이 나왔을 때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에서부터 일어났던 대로 합리주의적인 인본주의 사상 그게 이제 로마냐 권력과 연결되니까 다 나가기 잡는다면 그때 이루어졌던 유럽의 정신보다는 훨씬 더 먼저 동양에서 민본주의 내지 우주 질서를 정기에 관한 이론을 터득했다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놈은 전체적인 나와 우주와의 통합에 관한 문제를 띄워놓고 우주 질서에 관한 문제를 막 떠들어보다 보면 그것이 도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문제 뭐냐? 그것은 구체적인 장소의 실천 체계에서 벌어져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와서 보자면 호연정지는 무엇이냐? 우주 질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각이 있을 때 호연정지라고 하는 내용이 그 기운이 내 것이 됐을 때 바로 호연정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론에서 주장한 대로 말하면 바깥에 있는 우주 질서는 질서가 우선이요. 그 바깥의 질서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내한테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은 호연정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받아들인다는 것을 내용을 해보면 받아들인 것은 쬐까는 것이니까 우주 질서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우주 질서가 근본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이가 기본 질서고 이를 안 사람은 길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 무게 항상 존재한다. 그래갖고 이 핑계는 사람이 굴림은 방법으로 써먹으려고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호연 정지에 관한 문제를 맹자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제 어떤 양반이 쓴 교과서는 그냥 이렇게 뜯어갖고 엄청나게 자세하게 썼는데 요 책은 54페이지에 있는 원전에 나온 대목들은 너무나 압축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공부한 기회가 된다면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목들을 다시 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알기 쉽게 싹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갖고 저거 우리 가령 화강학회에서 나온 호연정기의 이론을 한번 읽으면 맹자 원전에 관한 것도 이해할 수 있고 현대적인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2차전 후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왔던 대로 말하면 인간에 있어서 실존주의에 관한 이론과 연결된 실천적인 호연정기 이론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내용이 써져야 그것만 써지면 저 생각하면 지금 호남학회를 만든다고 호남학 정립을 하는데 전주로 가냐 강주다 주냐 전남에다 주냐 갖고 싸우고 지랄 갖고 그럼 차지하려고 지금 갖고 예산 갖고 사무실 누가 관리하냐 갖고 떠도 갔지만 연예부 갖고 우리가 얘기해보면 사무실에 누가 가지고 가는 대표가 누가 되건 간에 박승부가 되건 말건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근본 문제 체계를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다 기본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 말씀 중에 이제 말을 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우주 질서가 뭐냐고요? 우주 질서가. 네. 우리가 우주 질서를 간단히 말할게요. 우주 일서는 작은 것들이 전부 모아졌을 때 그 정리해서 개념화시킨 거지. 이게 이제 그거를 말해 우주는 개념화된 것입니다. 우주의 본래 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때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성이 없는 것이다. 인간이 차별성을 만들어낸다. 이게 요즘 개념으로 하면은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이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이고 금덩어리가 고구마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그게 아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차별성을 줌으로 인해서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차별성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모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우주 질서는 아까 그것은 저 독일 여자 쪽에서는 무라고 한 말로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우리 저 허연 그런 자연이라고 할 때 연자고 불교 쪽에서는 이제 공이고 아까 우리 요저 공자님의 유학 쪽에는 또 허로 썼어요. 비로자 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차별성이 인간이 차별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본래는 차별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따로 있고 무슨 양반이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고 남자가 따로 있고 남자가 너무 여자보다 너무 대접받고 하는 것은 참나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나 20년 걸렸어 이해하는데 지금이 이해를 해야
이렇게 따져서 풀어져. 문제는 그런데 그 차별성만 따지고 있어갖고 차별성 따지는데 내가 관심을 더 보다 보니까 근본 문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자면 하나하나는 다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를 조화롭게 파악하려고 하는 관념화, 개념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말하자면 전체 질서일 뿐이요. 전체가 존재는 아니 실제는 전체로서 하나의 큰 틀이 있을 뿐이지. 그거 보다 보니까 전체를 보다 보니까 구체를 잊어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문제는 작은 알갱이든지 구체적인 관계가 의미 있게 파악되어지는 전체여야 한다. 그 호연정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개체 의미가 포함되어 살아 움직이는 것까지 들어있는 전체 개념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동안의 구체적인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갖고 검증하기 전에 관념적으로만 해결해버렸던 가령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노자란다거나 그런 입장들은 너무 추상적인 문제로 가버려. 너무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성을 떠난 추상적 원리는 너무 추상적이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들어가고자 하는 내용은 실은 핵심 부분에 정리해야 할 것이 앞에 들어있는 원전 다음에 55페이지 나오는 영문에서 이것들을 풀어서 쓴 말로 해서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 그 중에 핵심 부분만 딱딱 얘기하자면 바로 56페이지 해석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해석 두 개 보자면 해석부터 열째 줄에 보자면 공선추가 맹자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공선추가 물어보기를 뭐냐면 그럼 선생님은 뭘 잘하시오? 그 다음에 그럼 이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하셨단 말이죠. 나는 남이 말하는 말은 널리 뜻을 있다. 그것을 원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면 나는 아는 지은 말은 널리 뜻을 안다. 그 말은 다시 이 56페이지 두 번째 설명한 대로 뭐라 설명하냐면 나는 선우 분석 별인적 언어 사람들이 이 사람 말 정말 말과 말의 차이 근본 뜻 같은 것들까지 내가 조그마한 정도 개념 차이까지도 종착까지도 다 구별할 줄 안다. 그 다시 말하자면 나는 이것을 다시 더 크게 들어보자면 나는 논리적 사고력을 일반 논리학 말한 대로 로고스에 관한 기본 체제를 이해한다. 그렇게 한번 번역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 로고스만 알면 뭐래? 로고스를 갖고 내 마음속에다가 로고스적 논리의 기초를 위해서 내가 판단돼야 하고 같이 판단 인식해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과제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 원문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두 번째 내가 다시 말 55페이지 우리에서 10줄에 나온다마는 우리에서 6줄에 나옵니다. 나는 아는 지은 말의 뜻은 잘 알고 두 번째는 아는 선, 양, 오, 호연지기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와 가치체계에 관한 것들을 추상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길러내는 작업을 한다. 그것을 말하자면 선, 양, 호연지기, 오, 호연지기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개념과 구체적인 관계들을 살아서 움직이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것을 말하자면 두 번째가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언제든지 이것을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연결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자면 55페이지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는 선양 오호연직이다. 내 호연지기를 잘 길러낸다 하는 것을 말했고 이것은 현 말로 번역해 놓은 것보다는 56페이지 그 해석 나오고 밑에 문제로 올라가자면 공선주 둘째 줄에 나왔는 대로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아주 뭐냐면 나는 아까 말하자면 나무 말을 뜻, 개념의 뜻, 논리 체계를 다 이해한다 한 것과 아까 말한 로고스를 이해한 것 다음에 두 번째에서 뭐냐면 아는 선우, 배양, 오적 호연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가치 판단과 실천 체계로서의 그 논리 체계를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길러서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앞에 있는 건 말을 쓰다 로고스를 안다는 것은 논리적인 기본 이해 능력을 말한다면 뒤에 있는 대로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가지고 이상 세계, 이상 국가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과제, 자기 실천 계획을
내가 마음속에 가려놓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핵심이 있단 말이야. 그이 허연지기는 말 뭐냐? 구체적인 실천 체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점에 있어서 관념적으로 머물러갖고 안 지켜고 있었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지만은 내 작은 알갱이를 우주와 연결시켜가면서 실천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기 허연지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작은 알갱이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반야심경 호속은 금강경 속에 뭐냐면 일미진중 함시방, 내 마음속에가 다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 논리를 이해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개념이 조금 더 우리가 큰 눈을 뜨고 보자면 이 속에서 맹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체계를, 학문적 체계를 다 통합시킬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목을 갖고 탁 털어놓고 얘기하자면 오늘날 지금 전부 그 로고스를 가지고 이 우주를 파악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 통합 방해 문제,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와를 통합시킬 수 있는 이을 쓴 종교 통합에 관한, 종교 화합에 관한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다 뭘로 이루어질 수 있냐. 나는 선우, 배양, 오적, 호연지기, 내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의 지식인 호연지기를 내가 다 길러내고 있고, 나만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길러내자. 우리들 마음속에는 세계 인류 공동 통합체를 위해서 실천한 체계가 들어있는 호연지기를 길러내자. 그 대목이가 핵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입장으로 보자면 말 체제 갖고 안 지켜고 하고 있어서 자기는 딱 떨어졌고 저 안동 저 데서 가서 고상하게 앉았는 그 속에서는 분명히 말하자면 그건 실천 체계로서 호연지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가 감히 알고 보지만 한 말을 하자면 그 양반들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 바라지 않았던 것이 아니요. 그 양반들 내용을 한 단계, 두 단계, 훨씬 세 단계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 껌데기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지금 세계에 다 말라지고 죽어가고 있는 코로나에 병든 사람들까지를 내 분실을 내 몸으로 내 과제로 알아가지고 한테 탕탕 어울려져 갖고 내 것을 삼는 그런 의미 호연지기가 된다면,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관념 체계를 넘어서서 실천 체계, 제도 체계, 그 다음에 장래에 관한 계획 체계로서 호연지기가 이루어지지 않나 안 된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지만 저로서는 그래서 이 대목에 관한 것을 꼭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럼 핵심 부분이 딱 들어있습니다. 바로 호연지기는 근본적인 뭐냐, 내 마음속에서 일종의 우주 논리 체계를 인식 체계로부터서 그쪽 가치 체계, 실천 체계까지로 행동 체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인식 체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 체계, 의욕 체계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시 말하자면 앞에 있는 것은 호연지기 속에서는 앞에 있던 언어 체계는 인식 체계라고 한다면, 로고스 체계, 인식 체계라고 한다면, 여기 호연지기 체계는 인식 체계를 넘어서서 의욕 체계, 다시 말하면 실천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호연지기 경우에 있어서는 56페이지 밑에서부터 10줄 그 공선주설 그 대목을 보겠다. 공선주설 그 호연지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대목을 보자면 호연지기,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호연지기는 난설, 청초하, 청초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 이 우주를 가슴속에다 치다 쉽냐? 그렇지만 하나 알아둬야 한다. 자귀, 호연지기라고 한 것은 자귀, 일종 기로 설정되어 있다. 기 속에는 뭐냐? 복이라고 하는 바란다고 하는 욕망의 기만이 아니라 이가, 다시 논리가 실천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하자면 왕양명 선생에서 이루어졌던 대로 인식체계로부터서 실천체계까지, 다시 말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학행과 인식과 학행이 암과 행이 연결되어진, 학과 행이 연결되어진 두 개의 차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은, 여기 말은 타는 자귀 일종 기 속에, 여기 기는 뭐냐면 기운 기자만이 아니다. 이 기 속에서는 인식과 구체적인 방향에 관한 행동과 연결되어진 학행 두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기는 그래서 그밖에 말씀드린 학과 행,
하지만 인식과 식과 행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라고 설명이다. 부탁. 그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두 번째 있은 그것은 어느 정도 그냥 그저 깨져여기 팍딱 들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오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인식체계로 개혁체계로 마음에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성자는 가득 찬 성자니까 아주 온 우주에 가득 찰 때까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만이 아니라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자면 금호 생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서부터서 지구에서부터서 온 모든 생명과 관련된 존재까지 다 이 가치체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식체계와 가치체계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뭐냐? 여기서 다음에 써와 있는 것이 최위 강강하고 강강하다고만 그 인식체계는 순간 머릿속에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필적에까지 마음속에까지 가득 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강강하다. 이것은 실천해야 한다고는 의욕이 굉장한 사명감 같은 것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만 인식체계를 넘어서서 행동체계로 연결되는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배양타적 타에서 이 불상의 타 다른 이 여기 말을 하면 호연지기는 꾹 그렇게 나가지 절대로 반대파를 꺾어버린다거나 죽여본다거나 하는 경쟁적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자면 호연지기는 바로 그냥 우주적 세계고 본질적 세계고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한 대로 하느님의 근본과 같은 본연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호연지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냥 그러면 취회, 충색, 천지지간 모든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다 호연지기가 다 들어간다. 그래 정확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보자면 마음이라고 온 것이 여기서 호연지기 기본이다. 힘은 허공과 등할 때 우주와 같다. 그럼 그 모든 우주가 바로 말하면 이 호연지기의 기분에 의해서 정신에 의해서 다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온 우주가 펴는 책에 무한 어떤 것도 하나도 없는 저 우주적 공간 자체가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가져야 할 사명감, 희망, 소망의 대상이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천지에 가득 차고 있는 정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일종 두 번째 기운이지만 이 기운은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호연지기의 기운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인식의 기운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기 기는 위화, 위여토 의라고 하는 가치 판단의 가치 체계와 연결되어진 가치관적 이해와 연결되고 도라고 하는 기도자는 실천 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호연지기의 기는 관념적인 기운이 아니라 요새 말하면 트로트 갖고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기 속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본질적 요소와 병행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 대목을 설명을 한 것이 기는 바로 이와 도와 배 앞에서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계획성과 실천성을 연결시켜 갖고 이루어진 것이지 여기 바로 얘기했던 대로 하지만 이와 도와 배합되지 않는 호연지기는 기기운은 없다. 이 점에서 아까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속에 바로 56페이지 중간 구하사 선생님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그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맞아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좀 더 한 차원에 있어 이와 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기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어서 원리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사람,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 태계 선생이 떠들고 있는 속에서는 이와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데는 이와 도는 굉장히 설명할 땐 설명한 것 같지만 실천 체계에 있어서 태계 선생은 이와 도가 바로 여기 기와 결합되어 있는 면에서 그 점에 있어서는 여기 말하자면 맹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냐. 그 말씀하실 때는 다 들어있다고 설명하려고 그냥만은 머리가 좋으니까 다 설명합니다. 그나마 구체적으로 보면 그냥만이 이와 도를 위해서 몸을 던지냐. 가난한 사람 문둥병자를 위해서 태기가 몸을 던집니까? 백성들이 몸을 던집니까? 안 던집니다. 관념적으로만 무슨 그 향양 만들고 고상한 기억이 안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양반은 바로 어디로 가냐? 중국 주자 밑으로만 들어갈 생각하지 한반도의 백성도 살 생각 안 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지 보냐? 태계 전쟁은 말로는 고상한 얘기 항상 유식을 해. 그렇지만 실천치기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거지 같은 백성들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안 돈다고 말씀입니다. 그냥 전라도 사람들은 하나 안 어울린다고 말씀입니다. 고상한 경상북도 양반대로 와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서는 그 양반은 아직도 관념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 깨져야 백성들은 좋고 태계성이 좋은 거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다. 청년들이나 이 기생들하고 일상 태계성이 잠자리에서 그냥 신나게 그냥 섹스도 온다. 그 다음에 딱 지나가면 끝나버립니다. 그 양반은 지나가고 나면 자기가 건드렸던 사람들은 자기 본질적 구성 부분이 아닙니다. 놈입니다. 그런 점에서 태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냐. 함부로 말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양반은 자기가 머릿속에 뜨고 있는 것과 여민동 나가는 백성들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불쌍한 현실적인 사람들과 한덩어리가 안 되는 데가 있어. 태계는 그런 점에서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 복락을 같이 실천해 왔던 점에 있어서는 율곡의 눈으로 보기에는 현격에 닿는 점이 있어. 그 율곡은 뭐입니까? 율곡은 원효스님적 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사람입니다. 태계는 미안하지만 원효스님적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를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봐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저걸 허연지기를 바로 뭐냐면 의와 도와 배업되어서 가치 판단과 실천 체계와 연결되어서 할 길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는 세 번째로 다음 줄 보자면 그래서 세계 선생 여기서 호연지기는 바로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하자면 부단 정루 이와 기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이와 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산생 만들어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실존성과 생존성을 항상 끊임없이 지어부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자면 네 번째로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세속적인 욕심, 욕망 이거 달성해갖고 1등해야 한다는 수판 놓고 있는 본질적인 그것과 다른 본질적인 다른 요소가 백합 뜻이 붙어갖고 그 들어붙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면서 실천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처음 박은 욕망에 의한 흐름을 과감하게 끊어버린 것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짧지만은 저는 그래서 공손추설 설명하고 있는 56페이지 밑에서부터서 밑에 넷째 줄부터 시작해서 보기로 한 10줄 같은 이 대목에 네 가지를 딱딱 연결되어 있는 대목들이 실은 말하자면 호연지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호연지기는 명나라 때까지 주장해왔던 명나라 이어져 왔던 주자의 성리학에 있어서 이와 기를 구별하는 이와 기를 완전히 딱 구별하고 설명하는 다시 말하면 기가 끊어져 버린 이 본질적으로 이가 앞선다고 하는 걸 설명하고 가는 다른 이와 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속에서 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커져나가고 키워져 나가고 그 다음에 실천성과 수정을 채우고 거기다 반말을 하면 내 용어를 하나 쓰자면 불확정적 가변적 발전적 요소를 내포하는 이해한다 말입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반드시 기 요소가 들어있는데 기가 어떻게 들어가냐 불확정적 가변적 발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기가 들어가는 이어야 그것이 호연지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스님들 중에서도 큰 스님, 정확한 스님처럼 불확정적, 발전적, 가변성이 내포되어 있는 기 이론을 이 기 가지고 그 다음에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 대목을 바로 뭐라고 설명했냐? 제가 금방 결론 내리랍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부처님의 본성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불교 얘기인 것은 도리에 뛰어들어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냐 부처님이 살아 움직이는
원리로서의 불성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목구는 이 아는 것이냐 하는 지금까지에 있어서 하도 이 선에서부터 연불선 그렇게 살아 움직인 부처님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제가 과거 말합니다. 격수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부처님의 본성을 갖고 아야 그것이 진정한 선이다 말입니다. 옛날 부처님 옛날 누구는 어쩌고 갖고 이먹고 하고 있는 갖고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연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영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마음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차지 않고 장자부라 해가면서 생각을 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연불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선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연불선 개념으로 연결시켜 보자면 여기 말하자면 이 허연지기의 핵심 속에서 뭐냐면 이와 도에 관한 문제가 항상 끊어지지 않는 채로서 뛰어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 이와 도와 연결되어져 가는 차원에 있어서 기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기가 유지되어야만이 이것이 호연지기다. 그렇게 결론되면서 호연지기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마음이요 생각자의 마음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민동락하고 있는 간절히 염원이요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야지 관념화되어버리는 순간에 그것은 다 깨져버린다. 그 얘기를 이제 해가보니까 옛날 철학개론 때 조희영 선생한테서 들었던 내용이 머리에 탁 떠오릅니다. 관념화된 것에 멈춰버리면 살아 움직이고 죽어버린다고 말한다. 지금도 그 살아 움직이는 영혼을 가지고 연결되어 갖고 움직여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철학이 되고 그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호연이 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 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될 때 기와 이가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중요한 이기가 통합이 되어지는 이기로 있는 것이지. 이와 기가 끊어져 버리고 관념적으로 이완을 시켜버리면 그래갖고 솔직히 말하면 이가 기보다 앞서는 것이 이가 번이고 기는 기 우선기요 라고 설명하는 이와 기 다시 말해 이를 일등시해갖고 이기를 붙으라고 하는 논리 갖고 중견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그 의미에서 이기로는 근본적으로 보자면 본체를 모르고 했다만 알았다고만 하는 가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냐. 과감하게 떠들어내고 말 좀 심하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저 나름대로서 그동안에 해왔던 제 논리체계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끝내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56페이지 나온 호연지기를 붙이고 어떻게 하냐. 호연지기는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되어진 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해독편에 있어서 그 어려운 백성들을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해 가는 대목은 조금 이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잔소리가 심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만은 지금 11시 15분이니까 5분만 쉬었다가 11시 20분부터서 오늘 근본적으로는 세상에 이런 좋은 글을 맹자를 통해 볼 수 있었구나 했던 다시 말하자면 호연지기가 회구제 사기 못된 사고방식을 끊어내고 잘라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호연지기에 의한 이 사기를 끊어내는 과정에 관한 이 교육의 사례를 다시 14부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쉬십시다. 찬성이 너무 많은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살아 움직이는 핏덩어리 같은 것을 동정은 우리 형님과 족속 앞에서 그리고 도관들 앞에서 떠들어봤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이 대단히 죄송하네.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내 경험을 한번 말씀해 볼게요. 우리 아침 밥상을 받았어. 네. 나 입맛 없고 국이 나왔는데 국이 쓰기 쓰고 따고 그런단 말이요. 그랬을 때 내가 불교 한말 불자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입에다 국물을 넣었는데 이게 맛이 없다. 그랬을 때 공이니까 말하자면 요것을 오온이라고 하는 식당에 들으니까 요건 좀 태그 장난이구나. 그리고 집사람이 끓인 국을 웃음으로 먹을 수 있어. 내가 태그 장난. 내가 화를 내려다 보니까 이 내천 인백이 내 햇바닥 하나한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불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독일 사람들이 물이 자연이다, 대도 부분이라 이런 말을 하면 또그 비슷한 뜻이요. 내가 밥상을 받았는데 따로 마태가 없어. 그러면 월컵 화가 나가지고 집사람을 한테 짜증을 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참으로 사람이 고민이라고 그러면은 짜고 맵고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인지 아 내가 이거 화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호연지기는 뭐예요? 호연지기는 대장부라고 한다고 갖고 호연지기 대장부다. 그 대장부는 어째? 마누라가 이렇게 뭐 네? 대장부답게 아이고 오늘은 국맛에서 좋네 여자들가 그 호연을 해야 말이잖아. 그 참여를 해서 화를 내면 속에는 안 잔소리 되고 많이 싶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실천성에서 그 하나의 관점에서 집사람이 그걸 아시게 내가 맞았다고 화를 발칵 내놓고 자기가 무슨 뭐 저 스님이네 또 자기가 무슨 뭐저 허연이 유학자니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이 왔을 때 누구든지 오지 않아. 이제 아 여기 내 햇바닥의 장면이다. 그냥 햇바닥에 이것이 햇바닥에 없는 사람은 내 것자고를 몰라. 이게 희도의 장난이거든. 이게 반야신경이 그것이 핵심이야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호연지기는 바깥으로 우리가 나타났을 때 대장부적 지질이다. 그러면 대장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글자로만 하니까 어렵지. 그걸 깨닫고 보면은 쉬운 거예요. 옛날에 그 소년들이 어려운 것을 말씀을 했었다고 뒤에 이제 문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실천성이에요. 구체적인 실천성. 뭘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 형님 앞서만 너무 소금들이 써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아니 나도 지금 아침에 집사람 그 끓인 거 먹고 오자네. 예. 참 어제는 이런 맛이 있더니 오늘은 여기 이런데 내일은 이랬으면 쓰겠네 하고 그걸 헤매내면서도 또 그동안에 집사람이 했던 것에 관한 문제를 부딪히지 않게 터져서 그게 대장부적인 거라니까. 그 화내고 그러면은 그것은 한만 욕을 잘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줄 것이. 형수 이렇게 날마다 요즘엔 60사람하고 굳게 것 같고 다퉜다가 풀었다가 살아가면서 집사람에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제 그 내가 한 얘기가 그자대로 당신 이대로 가면 내가 참선 중에 느껴지게 좀 우리 둘이 나란히 이렇게 해서 100세까지는 못 가도 90세는 충분히 살겠네. 뭐야 해놓고 그 다음 풀어지잖아. 그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이제 서로 간에 내가 요소들을 연결시켜가면서 방향으로 화합해 가는 데서 앞에 얘기한 대로 이 호연지기는 이가 밑에 깔려 있는 기다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이유가 있는 것이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아니 어려운 게 막 어려워요. 어려운 게 섞어갖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있어. 네. 이 문제를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보려고 분석해보고 풀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방향이 잡혔죠. 오늘 이 다음의 부분에 설명해 나가면 좀 쉽게 될 것입니다. 혹시 형님 그 다음 부분에 호연지기가 회 구제 사기 그 대목 혹시 보셨어요? 뒤에서? 봤습니다. 이 대목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고연거리 대문제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반야신경에 오운이 제공하다. 그럼 오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이라고 말해요. 귀, 눈, 코, 입, 혀 이것들이 실상이 없고 공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이제 맛있는 국을 먹었을 때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화를 내면 그것은 헛것을 배운 거고
요건 내 헤어 장난이요. 그리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실천적으로 말이야. 우리 집 오은이 개공에다 배워놓고 줄줄줄 얘기를 해놓고 통화할 때 오은이 이렇게 내가 눈을 보면 저 아가씨가 너무 예뻐. 우리 마누라 째째 보고 개봉한 것이니까 예쁘고 안 예쁘고 무슨 눈의 장난이지. 조금만 눈의 장난이지 본이 아니요. 그럼 그냥 가야 돼.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 세상을 살겠냐. 예쁘면 예쁘다고 하고 또 저 표현에 이제 그것도 또 일리는 있어. 그러나 본래 그 이제 뜻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다고 일체가 개공하고 오온이 고공하고 수신하고 이제 허용력이 대장부적인 기술이라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허용력이 있다 없더라 이런 대장부라고 하는 거니 너 나를 가리지 않고 너건 내 것을 실물이 가리지 않고 허용력이 있이 행동하는 것이 대장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쉽게 말하면 너그럽게 갖고 잘 못을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집사람이 좀 뭘 잘 못 저녁에 늦게 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대장부지. 그걸 막 따지고 대장부 아니라니까. 오늘 시간 없으니까 좀 시작하실까요? 실은 이제 그 다음 오늘 부분을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설명해 가면서 마음과 마음이 큰 스케일, 후연지기적 차원에서 이렇게 결합되어진 것들이 깨져야 한다고 다 부딪히니까 터져버린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총매기가 우주가 다 통하는 거 어떻겠냐. 형식 씨 저기 요새 저는 이제 이것은 저기 내가 그 뭐 모임에 가면 그 반주로 해서 맥주고 소주고 섞어갖고 국민 화합주 만드는 게 내가 대가란 말이요. 그럼 거기다가 맥주에다가 소주 반컵 부서이. 그럼 그거 갖고는 잘 안 돼. 근데 거기다 숟가락으로 탕 때리면 볶음이 뿌르르 나면서 그 순간에 막 부딪히는 순간에부터 보여. 소주와 맥주가 화학된 작용이 퍼져나가죠. 이경수 교수 그것보다 뭐이라고 촉매작용이라고 그러지. 촉매작용은 뭐예요? 두 개의 요소가 결합되는 순간에부터 그것이 그 변화가 퍼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법화경 속에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열려갖고 좋네 나도 그러네 그 마음이 퍼져갖고 다른 사람은 마음이 총울일체 퍼져나가다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것을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보령파명이라고 했죠. 보배로운 구슬이 하나가 딱 올리면 그 구슬에서 올리는 소리가 옆에 있는 구슬에 퍼져갖고 띵띵띵띵띵띵 소리가 빙 소리가 퍼져나가죠. 공명현상이 퍼져나간단 말이죠. 이제 노학에서 우리가 반성의 점 뭐냐. 우리가 아까 이제 위민을 한다, 백성을 위한다, 민생이다. 여러분들 민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민생이란 뭐냐? 그 민생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민생이라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도 보면 백성 민의 하늘이 먹는 것이요. 먹는 것이 백성의 하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우선 먹는 것을 나라가 자기가 해결하고 나라가 방해해서는 안 돼. 먹는 것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민생 민본을 하고 민치 선다고 이렇게 하는 자기가 왕이었으면 자기 왕 내에 상하는 사람들이 흠유리지 않게 하는 게 첫째는 거예요.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은 의식도 올리지만은 그 따지고 보면은 식이 첫째예요. 식이. 그러면 이제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면은 옷을 입고 주구가 아니겠다고 이것이 첫째인데 이제 여기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기적인 그런 흐름이 가보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을 끼어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누구하기 덕이 아니라고. 그게 이제 덕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민생들이 원하는 의식주는
어떻게 살든 뭐 소용없고 그냥 덕덕해서 이거 덕은 뭐 지금 덕이 아니란 말이지. 이게 그 요즘도 이제 세상이 많이 그러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불려와서 가변적인 것, 불확정적인 것, 미묘한 것들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 그런 것들에 관한 요소들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관념으로 처리하려고 보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보고 모순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차원적 세계에 있어서는, 다원 세계에 있어서는 불확정적, 가변적, 그리고 발전적, 항상 변화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수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말하면 그냥 타원적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시간 내켜서 여기서 30분 내에 끝내야겠으니까 볼랍니다. 56페이지 예부는 해독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원문을 가지고 원전에서 중요한 내용을 해독편을 통해서 실사구시에서 현실적으로 응용해가지고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 호연지기적 방법을 가지고 꾀제제하고 있는 이권 갖고 떠들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수정했냐 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56페이지 밑에서 5째 줄부터 보십시다. 해독편 보면 호연정기를 가지고서 쓰다 보니까 회, 구제, 사기, 사적 목적 가지고 사기, 아까 말한 정기가 아니라 사기요. 사기는 거짓말로 숨겨놓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사기에 해당되어 있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대로 4가지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내용들을 설명했던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 그러면 그 네 가지 방법 쓴 것도 있죠. 거짓말하고 논리적으로 한 거 억지쓰고 것들이 뒤에 곧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가지고 4가지의 그때그때 적당히 붙여 넘어가려고 하는 비논리적인 내용들을 호연지기로서 딱 막아 쫓아내버렸던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설명해 나가는 방법을 56페이지부터 설명했습니다. 56페이지 제일 밑에 셋째 줄부터 보자면 맹자는 소전석적 호연지기는 맹자께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현석이라 풀어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호연지기에 관해서 보자면 배양 중화민족적 민족정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국 사람들의 민족 공동체, 다시 말하면 모든 중국 사람 대부분의 제너럴 오피니언, 일반적 생각이죠.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인 민족 정기를 중국 사람에 알맞게 길러낸다 한 것이 배양 중화 민족적 민족 정기입니다. 중국 사람 나온 중국의 민족 정기를 길러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글로 말미암아서 민족 정기를 뭐냐 그러면 민족 기절 정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 민족들이 갖고 있는 당당한 모습과 절도, 가치관,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어영부영해갖고 이익을 위해서 전쟁 그리고 돈바람 권체적과는 달리 정정당당한 정의적 원칙을 가지고서 대응해왔던 중화민족에 있어서의 정신적 자세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호연정기라고 해요. 따라서 여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기 호연정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관념체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인 공동체적인 의식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배양 중화 민족적 민족 정기와 민족 기절 거기다 1번을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후세 산생료 적극이 심치먼적 영향, 그렇게 해서 호연정기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 가슴 속에다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심먼적 가슴 속에다가 영향을, 가치관적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까지를 호연정기 내용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맹자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때그때 논리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강해지고 당당해지고 역사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는 정치적 목적, 공동체적 목적까지를 내포한 개념으로서 호연지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호연지기는 무엇을 위해서다? 중화민족의 민족 정기와 민족 기계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후세, 뒤에 이어 따라오는 후생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호연지기적 정치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만 갖고 동파는 곧파라 촉구하는 그때그때 요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건 뭐냐, 폐도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정기적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연정기는 폐도적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후세에 산생되어지는 적극적인 심어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밑에 줄 보겠습니다. 이 당대 이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 절자사 진수실적 정신 이 출관 곽가인 하였는데, 취속맹자 소재적 호연지기적 이수선지기 열이라고 하는 예라고 합니다. 호연지기 예라. 이 예는 호연지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정주 땅의 절제사,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행정 책임자죠. 자사라고 할 수가, 절자사임 그 지역의 도지사, 군수나 되겠죠. 도지사 격인 은수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럼 여기 지금 정신이라고 말은 몸을 뺐다 말은, 여기 뭐냐면 뒤에 설명하듯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즉 말하자면 강대국이 중국이 점령하면 그때 식민지가 되죠.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본국을 쳐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쳐들어온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침략하고 있는 소수민족, 미개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그쪽에 일어났던 사람이 단수실이란 말이에요. 단수실이라는 사람이 몸을 빼가지고 침략자들을 끄집어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곽가인이라고 하는 침략자의 직장을 출관 나서 통제해서 업계에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뒤에 보자면 바로 그때의 호연지기를 가지고서 반란군들 혹은 그 다음에 그놈을 갖고 이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지들이 무단 요새 막 쿠데타를 해갖고 점령해갖고 떠드는 놈들을 가서 이게 자사가 그 거세한 떼죽들을 이겨냈던 호연지기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7페이지 첫 페이지로 가자면 당대종시에, 여기 당대종시라면 여기 당나라가 망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는 과정 속에서 16국 시대가 보다 있었습니다. 아주 사회가 혼란됐을 때 연암도 왕 전암도 왕 하던 때가 그 16국 시대에 거기에서 당대종, 그때의 당나라입니다. 나중에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송나라로 넘어간 때 있어서 여러 나라 속에 당나라였던 당대종이라는 나라에 있어 보자면, 그때 곽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곽자이라고 한 사람이 그때 그 변선할인데, 곽사이 아자인 곽희가 바로 뭐냐면 설병 협조 빈주 절도사 백효덕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온 거기에 있는 외번 밖에서 있는 소수민족 피정복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놈을 막아낼 때에 일어났던 그 군대가 다시 한번 침략자를 막기 위해서 의병이 일어났던 것이죠. 의병으로 일어났던 놈의 왕초가 침략자를 막아내고 나니까 왕초 갖고 지가 못된 짓을 하고 다녔던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뭐만 다시 직역해서 설명하자면, 당대종 때에 있어서 곽자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렸던 그 의병대장입니다. 의병대장 아들놈이 곽희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곽자이적인 아자가 곽희였는데, 설병협조 빈주 절도사
백효덕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절도사, 그러니까 혼란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의병사령관으로 나왔던 사람이죠. 절도사인 백효덕이의 부하가 되어갖고 백효덕이의 군대를 돕기 위해서 일어났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대외번 입침해서 외번 정복당해 가지고 그 나라에 복숭아하고 있다가 나라가 약하면 그 쳐들어온 것이 말하자면 외번입니다. 예를 들면 대마도가 조선의 외번입니다. 조선이 거기를 정복해가고 다스리고 있었다가 힘이 약하면 그놈들이 대마도가 일본을 못 붙어갖고 부산 침략해 옵니다. 그것들이 말하자면 번외번이라고 합니다. 밖에 정복에 복종하고 있다가 옛날 로마에 복종하고 있다가 로마가 약해지면 가들이 반란 일으켜갖고 쳐들어온 것들이 외번입니다. 피정복 민족에 복종하고 있던 놈들이 반항해 오는 것이 외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외번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면 빈주 지역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놈을 막기 위해서 빈주에 있어서 그 총사령관 지역사령관이었던 곽자이의 아들인 곽희라는 놈이 또 군대를 일으켜갖고 그 군대 총책임자인 백효덕이의 꼬붕이 되어갖고 백효덕이를 보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외번에 대해서 쥐어잡기 위해서 다시 그 침략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의병이랄까, 그것이 관군이랄까, 그것이 여기 말하자면 외번에 다 대한 거기 협조병이 여기에 있는 당대종이 곽자이적 의병입니다. 선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단 인주 절도사 백효덕이 시 곽자이적 노부하여서, 그런데 곽자이의 아들이 지금 의병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서 지가 마음대로 떨고 다니고, 다시 말하자면 반란군 정복한다고 가가지고 지가 거기서 사령관 노릇하면서 못했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백효덕 그와 밑에 사람 뭐냐면 안 입고 와서 어떤 일을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단치 곽기하적 병사는 대도기율 송리하여서, 그런데 여기 곽자이의 아들 군대를 더 송스러워 있는 곽기의 군대들 밑에서는 뭐냐면 곽씨의 깃발을 들고 있지만 깃발을 들고 있는데 사실상 가들은 뭐냐면 곽기하적 사병, 그 곽자이의 곽기의 부하들은 대도 모두가 대부분이 기율이 송이했다. 소나무 송자는 그 밑에다가 문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가 붙어 있을까? 그래서 이 송은 느슨을 송자입니다. 그 송이란 말은 여기 곽씨 깃발을 들고 통솔을 하고 있었던 반란군 정복한다고 왔던 사람들의 깃발이, 특히 곽씨 군대들은 대단히 의기가 기율이 송이했다 말입니다. 이 대목을 비교했자면 다시 말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 점령하러 갔던 군대들은, 여기 한국 군인들은 당시 여수 반란 사건 24년대인가 뭐 4년대인가 밑에 있던 사람들한테 급작히 쳐들어갔다가 여수 반도 혹은 순천 지역에서 방어하고 있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다 정복으로 어떤 군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쳐들어갔던 정복으로 갔던 군대를 죽여버리니까 우리 군대가 전멸했다. 그러니까 다시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가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 부대는 무조건 싸나운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갔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때 반란군들은 이미 다 여수 넘어서 이제 제주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쳐들어갔던 사람들은 자기 부대를 전멸시켜버린 놈들은 반란군들 없으니까 어쩌고저쩌고 보복을 해야지. 그 반란군 밥해준 놈 누구냐?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보복을 해야 군대가 사기가 올라간단 말이다. 그와 같은 것들 여기서 말하자면 군기가 송이해줬다는 거로 비슷합니다. 그럴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옛날 구하 선생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 군대가 쳐들어가고 책임자 누구냐?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주민 대표들을 잡아다가 처벌을 하고 합니다.
그때 주민대표 중에 어떤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처벌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부대들 점령으로 왔던 부대들이 다 기습당해갖고 다 전멸하고 그 사람들 반항군도 도망가 버렸으니 그 사령관들 몇 사람들 감투 쓰고 지휘관들 몇 사람 시신이라도 우리가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정렬을 해놓고 처벌을 한번 하지 말았었죠.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우리들이 백자초에서 다 그분들 그 사령관들 다 지금 모셔놨습니다. 그렇게 가보니까 다 원지부채 우기다가 가로 백자초에서 다 덮어갖고 쌓아갖고 땅속에다 묻어놨다고 말씀입니다. 그걸 보니까 지금 사령관들 상관들 다 죽어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신 수습해놓고 나서는 그 다시 토벌군으로 왔던 사령관이 그 노인네들 대접을 하고 주민 그 군대들한테 우리 선발 부대들 시신들을 보관 관리해 왔던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해라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한테 해코지를 안 했다는 내용이 이 바로 말하는 여수 반란 사건 때 나갔던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때 처음에 올 때는 무지하게 백성들을 해코지하고 하다가 두 번째 오면 만약 그렇게 잘못하면 밥이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을 따둑거려 갖고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들이 여기 대응했던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 말하자면은 이 호연지기 갖고 처리했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곽가의 깃발 밑에서 있는 병사들은 모두가 기강이 송이 대당이 회의에 있었다. 그래서 백대천에서 성군 결대하여서 백대천이라면 태양이 크게 비추는 햇빛이 확 짱짱 나는 대낮에 말이에요. 백대천이라면 날씨가 훤한 대낮에 성군 때를 지어가지고 결대 반란군 행패를 부리는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가상에서 위비작대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가상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위비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작대 이 행패를 부리고 다녔다. 그러니까 위비작대란 말은 백성들 못달게 못된 짓거리 온갖 못된 짓거리를 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때 못된 짓거리 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이 창약 가상적 상가. 그래서 창은 힘으로 나온 물건을 뺏는단 말이에요. 약은 뺏는단 말이고 그 창약이란 말은 되는 대로 약탈해 갔다 그 말입니다. 가상 길가에 있는 전방에 있는 상점의 점포에 있는 물건들을 다 떼져 갖고 명색이 전국군대로 온 놈들이 가서 행패를 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하자면 곽자인의 관군 내의 정부 군대에서 의병으로 왔다 모집한 놈들이 반란 소탕하고 나니까 떼져 갖고 다니면서 그 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대해서 5만 가지 못된 짓을 해먹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인주 이는 이웃인자입니다. 인주의 절도사 백효덕은 시 곽자이적 노부와 거기서 지금 절도사 반란군 토벌하고 올라왔던 부대의 사령관 특별부대의 대장이었던 곽자이라는 사람이 의병의 대표로 오기는 왔는데도 그 사람 우겨운 상관이 뭐냐면 옛날에 모셨던 거기 말하자면 곽자이가 아니라 이제 백효덕이는 곽자이의 부하였다 말이다. 곽자이 아들놈이 지금 행패 부리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러면 소탕해가 못하라고 잡아야 하는데 그걸 뭐라면 지가 아버지가 지 사령관이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곽자이의 부하였던 백효덕이는 객들이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원 관곽가적인 그 곽지 집안의 못된 짓거리를 가서 관이란 말은 관리한다면 단속하려고 하고자 했지만 지금 그게 옛날 지 상관이었기 때문에 지갑지가 상관이었기 때문에 감히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주 자사인 단수실이라고 하는 정주 지역에 있었던 자사라고 한단 말은 헌병대장이란다거나 경찰군 사령관이나 되겠죠. 분위기를 단속하고 있는 사람이 자사. 못된 놈은 창을 찌르고 칼로 찌르고 한 거기 때문에 자사죠. 그랬던 자사가 거기에
도후 도착을 해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사람이 이 반란군들 행패 부리고 다니는 이 사람 단속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이 자사였던 이 단수실이라는 사람이 뻘깡 일어나고 자원전에 앞장서서 자기가 내가 나라로 나서야지 그에 나서서 담임 도 우후 우는 걱정하고 보살핀다는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 보살핀 다시 말하면 질서를 잡는 사람이 우후입니다. 이 전체 질서를 잡는 시한 담당관인 질서를 단속관이라고 단속관을 한번 해봅시다. 단속하려고 하는 단속관으로서 내가 나로 나서야지. 그래서 단수실이라는 사람이 단속 책임자로 나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 지방 치안 자기라도 나서서 치안을 관리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다시 얘기해보자면 영암 지역이 이제 무질서 해져갖고 난리가 나고 영암 신북은 좌익의 번고장이고 그 밑에 있는 금정은 우익의 번고장이고 그래갖고 좌우익이 싸움이 나고 난리가고 신북하고 금정하고 완전히 면끼리 싸움이 나게 됐을 상황이 저있을 때 그때 우리 숙부님이 완전히 패가 나갖고 면끼리 싸우고 있는 영암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우리 숙부님 정의식씨가 거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와봤더니 전국이라고 사상범으로 동네끼리가 원수자하고 싸움을 해.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때 양쪽 사람들 책임자 다 모아라. 그 사람 돼갖고 전부 좌익 다 모아 우리 다 모아. 너희들끼리 싸울래 안 싸울래 화해할래 안 할래 그래갖고 전부 명단 만들어갖고 강제 화해를 시켰다는 내용을 그 내용이 그래갖고 그것이 금정명에서 나와 있는 영암의 금정과 신북의 면대양의 싸움을 강제 화해했던 당시에 여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말하자면 뭐냐면 도우후 치안 혼란을 치안을 수습해왔던 경찰서장인 정의식 씨의 공덕비가 저 가보면 지금 이제 그쪽에 지역에서 큰 공덕비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양쪽 사람들 모아놓고 좌우익이 무엇이냐. 미국 놈들 서로 이렇게 싸우는데 앞접해갖고 우리 민족끼리 갈라잡고 싸우면 쓰겠냐. 화해할래 안 할래. 우리 민족을 살기 위해서 니희들끼리 아무도 아니요. 조상 대대로 다 좋게 살았는데 뭔 사상법 대하고 분장하냐. 화해할래 안 할래. 화해 안 하면 전부 다 양쪽에 법대로 다 처벌해버린다. 그러니까 화해가 없다 그래갖고 면을 금정면하고 신북면을 강제 화해를 시켰던 대목이 그 금정면에 가보면 아주 큰 비석으로 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말하자면 영암의 김준현 선생이 감동을 해갖고 경찰서장 정의식 씨라 그래갖고 결의형제를 했어요. 그래갖고는 아버지는 그때 이제 나부대가 보신 그 안기 때 결의해갖고는 세상에 김준현 선생이 의식 아우야 내가 그동안에 영암서 국회의원 했다마는 나 그만둘라 함께 자네가 여기서 국회의원 이루어서 그렇게 아닙니다. 남산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을까. 나는 납북대에서 우리 형님 대신에 가서 광주에 가서 광산군 을구에서 입고를 합니다. 그래갖고 바로 말하자면 김준현 선생의 명령에 의해서 납북대 가서 아버지 대신에 광산군 을구 이쪽 지역 거기다. 그때는 광산군입니다. 광주시가 아니라 여기에서 입고하셨다가 박은규 씨한테 직살나게 당해갖고 떨어져갖고 그로 인해서 우리 수부님 집안 우리 집안 경제적으로 딱 망해버리게 됐죠. 그때 할 거 없으니까 도의원이라도 해갖고 그때 다시 돼서 도의의장 되셨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딸내들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가셔갖고 불러서 미국의 한인 노인회장 하시면서 거기서 미국 그 부시 대통령하고 친해갖고 거기다 LA에다가 한국인 아파트처럼 만들었죠. 그런 것들 얘기 나오면 그건 얘기하고 문제는 그때 나타났던 다시 말하는 날 이후에 있어서 영암에서 좌우익 면대하고 원수대하고 싸움한 것을 수습했던 것이 바로 정의식 씨의 금정면에 관한 여기 있는 대로 민정화합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암 있을 때니까 제일 전라도에서 그 당시 유교의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영암하고 영광하고 장성입니다.
그 영광하고 장성 어디 가서 좀 수습해라. 그래갖고 이제 도에서 명령을 내려서 어디 갔냐 그러면 영광이 우리 할머니의 친정입니다. 영광 묘량에 있는 이씨들이 그가 양동판이 친구신데 묘량에 가갖고 좌우익 싸매갖고 있는 다 강제 화합을 시켜갖고 우리 민족은 하나인데 무슨 놈 좌우익이 나가갖고 민주화부터 저 공산당이 나가갖고 싸우냐. 강제 화합 안 하면 전부 법대로 해서 쪄버려버린다 그러니까 그 경찰서장 명령에 의해서 전부 면하고 좌우익이 다 탄압해갖고 그로 인해서 영광 출신인 제일 당시에 사상적 이론가인 이월 선생이 거기 이제 영광에서 좌익 총책임자로 들어왔습니다. 잡아갖고 세상에 이제 한도 따지게 뭐지 안할게 형님 세상에 형님이 좌익 대장이요 시국이 이렇게 우리가 수습해보려고 한 것일 뿐인데 형님 앞장서서 좌익 영광이 갈라져서 안 돼. 민족 선수로 고향이 갈라져 안 되고 화합시키고 하는 것이죠. 자네가 해란 대로 다 합세. 그래갖고 영광에서 좌우익이 아주 강제 또 화합을 했습니다. 그 영광에서는 비석을 안 세웠는데 그로 인해서 공로를 쌓고 이율 선생님이 저를 만나서만 혹은 이율 선생님 아들 광주고석 사장했던 이원태라고 있습니다. 원태 자네가 동기나 되지? 아닌가? 박삼구하고 동창이요. 그 삼구 동창이요. 네. 그렇게 이거 예정만요. 네. 그 다시 말하자면 박삼구 그 고모 아들이요. 그 말하자면 거기서 숙부님이 원태한테 원태야, 너 전남대학에 네 정환담이라고 네 선배 있지야 알지야? 저 선배 압니다. 그 양반의 정환담의 숙부님이 영광소장하면서 우리 전진희 씨 양동파 다시 말해 영광 좌익도 다 그때 다 잡아다 죽일 것인데 화해시켜갖고 우리 집안 살렸시야. 그렇게 네 환담 만나거든. 형님 우리 집안 살린 우리 은인 정의식 씨 조카요. 그래갖고 우리 형제 지나라 와.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원태가 나한테 와서 형님 아버지께서 형님한테 찾아가갖고 반드시 꼭 인사해라고 하셨더라. 그렇지 않아도 자네 아버지가 나 여기 위에랑 이쁘라고 했지네. 자네 아버지하고도 우리 아버지하고 그런 친구가 있네. 그래갖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모든 집안 행사 있으면 이율 선생님 꼭 오셔서 찬손일이나 집안일에 와서 참여하시고 그 다음 이율 선생님 이율 선생에 의해서 비로소 그전 내가 얘기했지 무진 6호라고 이쪽 지역에 저도 광주 지역에 전남 지역에 있어서 우리 고향 향토에 운동하셨던 조선대학에 관련되신 박태상, 박선홍 두 분, 전남대학에 관련되신 최예율, 박광순, 안진호, 범대순 네 분, 6분이 바로 호남 광주 지역에서 민족운동 근대화 속에서 민족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문화 지켜내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관한 정신적인 진짜 선배가 바로 누구냐 하면 이윤호 선생님입니다. 그 지금은 단체가 생각 바꿨습니다. 무진 6호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 반드시 그 선배인 이윤호 선배를 넣어서 무진 7호로 하는 운동을 시작해야겠구나 제가 그들에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바로 말하자면 깨져가는 우리 북토에서 외래 사상 갖고 싸우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화합에 관한 풍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참고를 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잔소리 드렸습니다. 내가 가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바로 여기 몸을 빼가지고 단수실 다섯 줄입니다. 단수실 분이 바로 사람이 바로 정주 자사 역할을 담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정리해서 바로 이 지역에 아까 말하자면 외부에서 나왔던 그 약소민족, 소수민족들의 외번들의 침략을 막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곽씨 집안에 있어서 반란군 토벌대장 이 행패를 막아내는 작업을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줄부터 다시 보랍니다. 북부에 머지않아서 곽기군이 중적 군사가 최가상 주점이에 그 다음에 둘째 어려운 자가 나오죠. 술자 비사가 가슴용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후주 묘사 후주란 말은 수에 잔뜩 취해가지고 묘사
시끌사끌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주 묘사라고 하는 개념은 사자성어 중에서 제일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반란군 토벌을 깼으니까 해서 세상에 곽씨 중에 패들이 관군 핑계에 대갖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관군의 아들 총책임자인 곽차이의 아들인 곽희라는 놈이 군대를 끌고 가갖고 군대들이 대낮에 도시 가운데서 술 취해서 못된 짓거리를 하고 다닌 것이 말하자면 후주 요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술취가 뭐 하고 되냐면 차상 주인, 술집 주인 말하는 수갑과 안 갖고 오면 칼로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차상이란 말은 몽대를 두드려 펴고 칼로 찌르고 보죠. 그래서 못된 짓거리를 하고 다녔다 말이에요. 그래서 곽희가 군대를 동원하고 다니면서 대낮에 군대에 다니면서 지그동네 사람들한테다가 술 안 준다고 해갖고 행패 부리면서 칼로 찔리고 다니고 주인을 해보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수실이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아까 말하면 자기가 몸을 빼갖고 이 문제를 통제하겠다고 나타난 단수실이라는 사람이 혼자 불쑥 일어나서 단수실이 불순 정면이란 말은 체면이란 말이에요.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모래치기 하고 가서 불순 체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모래치고 하고 말이에요. 안면 몰수 해갖고 가서 입직 파 17명의 후주 요사적 인을 통통 취지 정법 이 사람을 갖고 군대를 갖고 쫙 잡아버려. 그래갖고 술 취하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놈들 가서 다시 말하자면 그쪽 지역의 사령관 그쪽 저기 군수 혹은 도차 아들놈이 그놈 아들놈 군대들을 가서 술 취해갖고 했던 놈들을 17명들을 가서 바로 입직 그 자리에서 입직 그 자리에서 바로 파 17명 후주 요사적 술 취해서 행패 부리고 있는 17명을 이 요사인을 통통 취지 정법 통통 취지란 말은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곧바로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취지 그 자리에서 통통 취지 취는 형사에 관한 의미예요. 이 통통 취지 바로 다 묶어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현장에서 말이에요. 현장 속에서 정법 취지 그 정법을 법에 따라서 잡아들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식이 전도 곽희군 군영 그 곽희는 지갑이 믿어갖고 그쪽에 있는 관군들 전체 지가 통제해. 그러니까 곽희가 통솔하고 있는데 곽희 군영의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우리 배들 술 취하고 다니는 놈들 17명 다 잡아보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곽희가 어쩔 것이요. 어떤 놈이 의군으로 나온 놈이 이제 은수치라는 그랬다. 여러 금방진 놈이 그래갖고 은수치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갖고 간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소식이 전도 곽희 군영, 소식이 곽희의 군대 안에 전해지니까 사병문들이 도, 천대, 호, 회갑하고 모든 군대들이 사병문들이 모두가 다 그다음에 천대하고 호회갑이란 말은 천대란 말은 호회갑이란 말은 완전히 회는 투구요. 갑은 갑옷이 없게 모든 사람들이 천대란 말은 완전 무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투복을 완전 무장해서 입고 그래. 천대란 말은 천은 입었단 말이고 대는 덜쳤단 말이니까 방화복까지 다 몸에 입고 무장하고서 그래 군대들이 전부 완전 무장해갖고 준비 거도 단수실 산장 단수실 부대를 결판 내보려고 산장은 판을 쓸어온단 말이에요. 다 판 쓸어볼 준비를 하고 준비 거죠. 가서 판 쓸어보려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단수실이 해하 폐도 단수실은 사령관이니까 허리에 지휘검을 차고 있을 텐데 일부러 차고 있는 폐도 단수실 차고 있는 지휘검을 딱 끌어놓고 말이에요. 해하 폐도 지휘검을 끌어놓고 그게 딱 평범한 치료를 평범한 정복을 입고
그 다음에 선요 일개 파각적 노병. 파각이란 말은 늙어서 이제 다리가 꼬부라져갖고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부러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늙은 병사 하나를 일개 파병을 파각적 노병을 채타 납착마 그 사람 노병 쩔뚝거리는 노병 하나를 골라서 채타 타는 뭐냐 그러면 여기 이 의병사령관 하고 있는 은수실이죠. 그래서 은수실을 타 위하여서 다시 말해 일부러 은수실은 쩔뚝거리는 말 끊는 놈을 데리고 하나 끊고서 이것을 그놈이 말을 끊고 발을 쩔뚝거리면서 거기에 지금도 오고 뭐 다 칼도 다 끌려버리고 평범한 모습을 갖고 은수실이 말을 타고서 그 은수실이 바로 말하자면 그 쫄병 발전뚜껑을 뽑아갖고 은수실을 끌고 가둬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기 도료 곽기 군영전 준영 그래서 쩔뚝거리는 쫄병 하나가 말을 끊고 저쪽에 있는 군대들이 젖히고 있는데 앞에를 혼자 노인이 말을 혼자 탁 타고 지검도 없이 쩔뚝거리는 말을 끊고 가는 노병하고 그걸 부대 앞을 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기적인 위사분들이 과기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를 감싸고 있다는 입자예요. 가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령들이 이 살기 등등지 난주 은수실 부대들이 포위병들이 살기 등등 감히 지까지 놈이 어떤 이가 사령관을 우리 패들을 열금을 잡아오고 그런 놈이니까 더군다나 깨져져 병신 말 끊는 놈 됐고 바보 됐고 지금도 이 새끼 기겁이야 그래갖고 가서 살기 등등하게 사람들이 그 초라한 쩔뚝거린 사람이 말 하나 끊고는 이 사령관 의병 대장한테 살기 등등하게 쳐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말은 보자마자 죽여보려고 온 것 같지. 그런데도 살기 등등하게 갔는데 그래갖고 난주 은수실 난주란 말은 앞에 가로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간착 간도 은수실 일신이 호연정기 그런데도 단정원이 혼자 맡아고 들어오는 은수시의 일신이 뭐요? 호연정기가 당당한 맑고 깨끗한 기분이 나오니까 술 취하고 개판하고 있는 애들이 그 호연정기 앞에 뭐요? 압도당하겠죠. 그 대목을 지금 설명하려고 호연정기 기운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대 앞에 갔던 이 은수실 앞에 은수실 혼자 가는 은수실의 일신 호연지기 앞에서 딱 부딪히게 되니까 그 속에 이 새끼 죽여보라고 갔던 우에 몰아갔던데 쩔뚝거리는 말 하나 끊고 태연이 칼도 안 차고는 은수실 자기들이 감히 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수야 불감, 경거, 망동 어떤 놈이라고 누구는 누구 수자예요. 누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해. 야단 또 해. 어떤 사람도 외톨이로 쩔뚝거리는 마구 끊고 혼자 조용히 오는 은수실이 앞에서 감히 불감, 경거망동 함부로 칼 휘두르고 쳐들어가서 해코지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죠. 이 짧은 글이지만은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책에도지 조선조선 나와서 어떤 한문 책에도 경전책 이런 맛이 없어요. 그 당당한 모습을 내가 뭐 들어올 것이냐 앞에 그런 내용 설명을 뭐라 했지만 그래서 거기서 은수씨가 쩔뚝거리는 노병 앞에 마음을 잡고 딱 앞에서 봐서 그 앞에 의기양양했던 살기 등등했던 놈들이 가서 감히 그 앞에서 경거망동 한 놈이 아무 놈도 없었다면 수야 불감 경거망동 했단 말이야. 우때 이에서 우시에 보고 각기 그러니까 쳐들어왔는데 지금 우에 모았는데 혼자 쩔뚝거리는 마구 하나 됐고 왔습니다. 혼자 보고를 각기한테 했단 말이에요. 우시에 의해서
곽희한테 보고가 되었다. 곽희가 연망 단수실 단수실한테 가서 바로 연남 곧바로 이어서 단수실 집내 들어오시라고 해라. 그 사람을 시켜서 모셔오라 해서 그러니까 쩌뚝거리는 마음을 했고 말탄처럼 그래서 이제 모셔오라 이렇게 모셔오라 갔지. 그래서 단수실이 견요 곽희 그 곽희를 봤단 말이야. 곽희는 아까 가서 이런 환자하고 이런 거 잘 뭉겨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수실이가 곽희를 쳐다보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 대목에 진짜 곽희가 하는 대목을 짧지만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봤지만 요 대목 끝내겠습니다. 무엇인가 보십시오. 곽희가 말하기를 영공이란 말은 영자는 명예로운 일 아름다운 그런 뜻이니까 곽영공께서는 이 큰 일을 맡으시는 영공께서는 말이에요. 곽선생 곽공께서는 임요 남아 대적 공로 이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말하자면 곽공이 큰 공을 뭘로 세웠습니까? 아까 말하자면 정복받았던 반란군이 일어났고 외부인 중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놈들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나라를 지키는 큰 공을 세웠던 공이다 말. 그 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곽공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임요 나대마 이렇게 남아 이러한 대적 공로 큰 공을 세우셨군요. 그런데 대화는 도경앙타 그러니까 대화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대화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경망타 그대를 공을 세우신 그대를 당신들이 공을 타는 앙타는 그 공이요 그 공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도 당신은 각 종용 병사 행불법 그런데도 당신 이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공적 입장을 세웠던 당신이 그런데도 종용 병사 종용은 종자가 풀어줄 종자 표를 풀어줄 종자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음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병사가 불법 못된 짓거리를 불법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은 그런데도 큰 공을 세웠다고 해갖고 그런데도 당신은 병사들이 못된 짓거리를 불법을 하도록 풀어주고 계십니다. 종용한단 말은 풀어주고 멋대로 하게 놔뒀단 말이다. 그게 뭐라 했대. 세상에 대공을 세운 양반이 백성들한테다가 당신 부하들이 못된 짓거리를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양 불대난 괜히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저양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대난 큰 난리가 아니면 괜히 이것은 또 괴상한 괴짜는 못될 괴짜예요. 그것은 큰 난리가 아니면 못된 시인 것입니다. 또 못된 것이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공 세워놓고 나라를 비우시면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과 국가 재발생대란.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하자면 전복된 소수민족이 외번들이 또 다시 쳐들어왔고 난란을 일으키면 말이죠. 이 대목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 다시 재발생대란 다시 대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니문 곽가력 공명은 그대들 곽씨의 나라를 위해서 왜 소수민족이 반란군들을 등복했던 이 공로가 곽가력 공명이 완료 이것으로 이제 다 끝나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곽가도 망하고 나라도 혼란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을 아주 점잖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곽신의 공명도 이제는 완료 이제 끝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말 같이도 구성 않고 지가 깨닫게 다 한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이 호연지기로 얘기한 속에는 옳은 말만 하는데도 네가 알아먹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곽희가 맹년 경성입니다. 곽희가 맹년 아주 강하게 그 순간에 심하게 머리가
뒤통수를 맞은 듯이 경은 뭐요? 깜짝 놀랄 성자죠. 성은 뭐요? 반성할 성자, 살필 성자요. 그 생각, 어메, 내가 이런 잘못했구나. 그 반성하는 생각이 머리에 깜짝 놀라게 맹렬강하게 머리에 또 올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과도 곧바로 고개를 돌리고 말이에요. 과도 고개를 돌리고 그 다음에 대좌우 군사들, 좌우의 군사들을 향해서 대좌우 군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 좌우 군사들 말하기를 전 아쪽 명령 너희들 빨리 돌아가서 내 명령을 다 쾌거 빨리 내 명령을 빨리 돌아가서 전해라. 뭐라고 전나? 전군 병사는 모든 군대 병사들은 일률 다 한 원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로만 통일해서 일률 사하 회갑 다 사하는 풀어온단 말이에요. 회갑 회는 뭐요? 투구요. 가방 전투복이요. 그러니까 투구와 전투복을 다 벗어라. 사하 다 풀어라. 무자하고 싸움을 하고 다 풀어. 그리고 자기 영리 휴식 그리고 다 너희들은 너희 부대 안에 영리 자기 부대 영리 자기 부대 안에 돌아가서 휴식 너희 부대 안에 돌아가 쉬어. 싸움을 중지하지 말고 너희 부대 안에 다 돌아가서 멈춰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가 감호요적 또 다시 일어나서 요는 시끄러운 말썽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만약에 감이 또 일어나서 말썽을 일으킨 놈이 있다면 일률처사 다 모가지를 펴버린다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는 어쩔 것일까? 깨쩔 못하고 다 돼야지. 그렇게 해서 바로 말하자면 다리 쩔뚝거리는 병사 하나 데리고 가서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단수시리가 내렸던 허연지기에 의한 명령이 바로 문제를 수습해버렸던 것이다. 그래 뭐냐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이상 고사 고소 암은 이에 들었던 옛날 얘기가 우리들에게 고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주인 이 요보지 허연정기 만약에 사람도 선 사람이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주인 일 맡은 사람이 요보지 허연직이 정당한 대장부 기계를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꼭 지킨다면 반드시 허연지기를 요인은 꼭 지켜나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요유 불실절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불절요적 골기 그래서 요점은 허리 기운이요. 허리 기운의 골기를 기운을 불절 꺾어서는 비거보기 꺾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누가 이러고 오는 거잖아. 당당하게 혼자 가서도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불절 요적 골기입니다. 허리에 꼿꼿하게 서 있는 허리 뼈다구에 관한 기운을 불절 꺾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대장부 기기가 꺾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가더라도 천변만마가 보라오더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정기 올바른 기운을 가졌을 때는 정기가 생즉 정기가 일어날 때는 이부천지간 그 정기는 뭐예요? 생하면 이부정기간 이 천지간에 올바른 기운 허연지기가 거꾸르게 서는 것이고 반대로 뭐예요? 사적 방법 흥정해갖고 적당한 일 해갖고 미국놈 일본놈 눈치 보고 인기어들하고는 장난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게 사기죠. 사기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기운이 온 천지에 뚝뚝하게 서지만 사기로 요령을 갖고 누구 비맞추고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사기가 일어났을 때는 즉 재화가 무궁이다. 글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는 재앙이고 화는 화죠. 재앙의 피해는 끝도 한도 없이 많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명하셔서 다 아시겠죠? 정정당당한 정신적 기계가 정의와 사명감에 의해서 무장되었을 때는 그 앞에는 어떤 놈도 원자탄 부대도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다. 그러나 말로는 떠들고 다니면서 뒷공문에 흥정하고 있는 장난치고 요령 부리고 못된 짓을 한 생각을 마음이 타락해 있을 때에 있어서는 그 사람 대갈통 속에서 나오는 결론은 전체를 자기 공동체를 못 지키게 허물어지게 못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짧은 내용이
저로서 이래머리 읽다가 여 얘기를 어쩌다가 저 같은 사람이 여기 하담사에서 공부했던 강원이 폐지됐지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뜻을 우리 도반들하고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 그때 어른들이 하늘에서 우리한테 적어도 우리 하담학회 공부 무진무문해서 해나가고 저 같은 사람 이제 우리 형님들과 더불어서 독수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일들이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겠구나 하늘 뜻이 살아 움직인다고는 민족 정기에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정신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 예, 정 선생님 이런 정신 갖고 우리가 정해 나가야겠다. 그래야 여기서 만나면 성황 선생 정신이 쌀 거 아닌가? 이런 정신 갖고 우리 터전에 나가면 그래서 여기 만든 호나무 저기 학회를 전주로 끄져가고 광주 끄져가고 뭐냐? 어디다가 맨날 뭐냐? 우리 나름대로 끊임없이 우리 정지 민족 정기에 따른 공헌을 실천해가고 세워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제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잔소리 하면서도 57페이지까지 그래도 한 2페이지 해나왔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오늘이 11월 16일입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시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또 정신 잡으려고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나 초라하다. 불철 여쭤보기.